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찾아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일 때 이 탄핵의 진실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보고, 또 요즘 보시면 태블릿 PC라는 이 탄핵의 촉발 촉매제였던 이런 것들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느닷없이 지금 뭐 김한수도 지금 튀어나왔고, 고용태와 최소원의 불륜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불륜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최서원 씨가, 여러분들이 뭐 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최서원 씨를 아시죠? 좌파들이나 좌익들이 촛불 난동의 어떤 그런 다시금 꺼내 들기 위해서 자꾸 최순실 거리는데, 최서원 씨가 맞습니다. 최서원 씨가 고용태 씨를 이미 알고, 미리 알고 막 불륜도 저지르고 아는 사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뭐 가방이라든지 의상에 대해서 최서원 씨가 고용태에게 특혜를 준 것 마냥 그런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씌우고 지금 짠 듯 보이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작에 검찰 특검, 이 법원의 판결에 다 밝혀진 것을 또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악의적으로 선동을 통해 여론을 본인들 쪽에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정치 공작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불륜 얘기를 꺼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무슨 의도인지를 먼저 밝히고, 더 중요한 거는 최소원 씨 따님인 정유라 씨가 뭐 엄마 카톡을 봤는데 고용태가 반말을 하더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태는요, 아무한테나 반말을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그 문자 하나 갖다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현진 대변인하고 이정재 씨하고 이렇게 완전히 밀착해 갖고 딱 연인처럼 찍은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지도 않은데 저렇게 자꾸 무슨 의도인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건 해가 되는 짓이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불륜에 대한 이 차명진 씨 같으면 뭐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러는데 둘이 뭐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빠땡땡을 했다고 하는데 둘이서 그 빠땡땡을 한 증거가 있냐 이거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 3톤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이불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근거와 증거를 대지 못했던 당시 특검과 검찰이 오죽했으면 그걸 불륜으로 못 엮었겠어요. 탈탈 털어도 없으니까 못 엮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또한 이 당시 특검의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경제 공동체든 뭐 등등등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갖고 불륜이요? 아이고 정말 내가 할 말이 없고, 이 가세현이나 성재준 씨나 차명진 씨가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 머릿속에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만 보더라도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탄핵 검사들이 그냥 뒀겠냐 이 말입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없는 제도 만들어서 덮어씌웠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고용태와 최소원의 만남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점부터 짚어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은 펜싱 선수였던 고용태의 주장과 거짓말을 대다수 언론이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이 JTBC 심수미라는 여기자는 고용태 일당들과 저녁에 폭탄주를 마시면서 고용태가 나불나불대는 그런 거짓말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그대로 내보냈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JTBC는 홍석현과 손석희를 중심으로 L자 패턴의 김필중 기자부터 고용태와 폭탄주를 마시면서 거짓 보도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감옥에 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올해 여기자상까지 받은 심수미 여기자, 또 법조팀장 손영석이라는 기자 등등 탄핵 전국 때는 JTBC 기자들이 이 거짓 보도로 난리 부르스를 쳤고 날라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린 말씀이 없고요. 이 JTBC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고용태의 거짓말을 전 언론사들이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탄핵이 시작됐던 거고요. 최초 제보자였던 고용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벌구예요. 고벌구. 고벌구가 뭐냐면 입만 열었다 하면, 입만 벌렸다 하면 구라, 즉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저딴 희한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공개된 내용이고 법원의 판결문, 공소 내용 이런 거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볼구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쳤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 고용태, 이 별명은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고용태 씨가 절묘한 솜씨로 TV조선 기자 이진동을 만나면서 고용태의 구라는 기사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사실로 둔갑이 돼버리고요. 검찰 수사의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당시 이 특검 검사들은 고용태의 진술을 받아 적는데 급급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을 뜻합니다. 신문과 종편이라는 고성능 마이크를 등에 업은 이 고용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전 국민을 속이고 우리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참고로 고용태는 1976년생이고요. 저랑 갑입니다. 검찰 신문 조서에 기록된 고용태의 학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때 펜싱 선수로 활약을 했고 1995년 2월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남 공고를 졸업했고 95년 한국체육대학을 입학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펜싱 사브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고 개인전에서 은메달 수상 99년에는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름 성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현역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생을 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대학 때, 프로 때 잘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자기 자만심에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이 고용태는 2002년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요. 서울 동대문 시장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도매로 사다가 소매로 파는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고요. 이탈리아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고 가라오케도 운영을 했고 가방 제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2008년 서울 청담동에서 가방, 핸드백, 지갑 등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빌로밀로라는 이런 자영업체를 운영을 했고 그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직접 물건을 팔기도 했지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문 판매도 병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용태 이 한국 체대생 동기생 유상영, 그러니까 고용태 밑에서 2년간 월급쟁이 생활을 했던 김수현, 이 김수현 이 사람이 바로 김수현 녹음 파일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김수현은 고용태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펜싱으로 단련된 민첩한 몸놀림에 상대의 말을 듣고 받아치는 현란한 화술과 곱상한 외모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김수현이 말을 했고요. 이들은 가죽을 다루는 고용태의 솜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가죽이나 쓱 만져보기만 하면 이 가죽의 재질이 무엇이고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 한 번에 파악을 했다고 해요. 고용태가. 명품을 모방하는 짝퉁 기술이 탁월한 것도 고용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손재주는 있었나 봐요. 물론 이 조동아리 놀리는 재주도 있었나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태가 최소원 씨를 만난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니까.